전자기파 이론 진행하겠습니다. 전자기파란 게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퍼져나가는 형태의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이때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전화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제 자기력선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석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둘이 서로가 서로를 이제 유도하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때 최초로 이 존재를 예측한 사람은 맥스웰이고요. 이걸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은 헤르츠입니다. 이거는 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 전기장이 전기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 하면서 동시에 자기장도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면서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세 방향이 모두 수직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기장 방향, 전기장 방향, 진행 방향이 전부 다 수직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자기파의 성질은 뭐가 있냐? 일단은 파동인데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가 없다. 매질이 없어도 진행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속력은 진공에서 30만 km/s. 근데 가만 보니까 빛의 속력인 C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전자기파 중에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빛의 속력과 똑같은 거니까 이 전자기파도 빛처럼 진공에서 제일 빠른 30만 km/s고요. 공기, 물, 유리 등등 넘어갈수록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것까지 엮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같이 커지는 겁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력과 똑같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를 구분을 좀 지어요.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짓냐면 우리 속력,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전자기파는 속력이 다 똑같단 말이야. 전자기파의 속력은 모두 진공에서 모두 1초마다 30만 km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은 속력인데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파장은 길어지기 때문에 이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종류를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에너지가 클수록 순서대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총 7가지 종류의 전자기파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거 뒤에 거 2개를 묶어서 전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에너지가 크면요 투과력, 이제 뚫고 지나가는 성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센 친구들 보면은 X선 보면은 우리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이제 몸을 뚫고 뼈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거죠. 에너지가 높아서 투과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어지는데 이 파장이 길 때 나타난 성질이 회절이라는 특징이에요. 회절은 파동이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서 이제 진행하는 성질을 회절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 그럼 이 구멍에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피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회절이라고 불러요. 뭐 회절에 대한 가벼운 예시로 우리가 이제 방 안에서 이야기를 해도 밖에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 그 이제 문 틈을 이제 회절을 해가지고 소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회절을 잘 하려면 파장이 길수록 좋다. 그럼 하나씩 감마선부터 보면요. 에너지가 제일 세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암 치료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주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할 때 쓰는 이제 감마선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람한테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암 치료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힘들게 치료하시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더 중점을 두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감마선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우리 이제 원자 핵 반응할 때, 우리 특히 이 쌍소멸이란 거 있었죠? 쌍소멸은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서 나올 때 에너지가 나오는, 이때 이 에너지가 감마선입니다. 전자끼리 사라지는 거 이외에도 이제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중수소가 된다던가, 아니면 중수소끼리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질 때 나온 에너지는 감마선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X선인데요. 감마선보다는 에너지가 작지만 이 친구도 에너지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투과력이 매우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기기, 엑스레이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는 보안검색,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캐리어 안에 있는 거 다 뒤져볼 수 없으니까 X선으로 찍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 X선 맨날 노출되면 위험하시니까 밖에 나가셔서 찍으시죠?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X선은 언제 만들어지냐? 제동북사라고 하는데 이 금속에 전자를 충돌시킬 때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제동북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으로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태양에서 많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에너지가 얘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된 역할은 소독할 때, 우리가 이제 자외선 살균기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런 거 있고요. 위조지폐 감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외선을 형광물질에 쏘잖아. 그러면은 가시광선을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쏘면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암호화해가지고 체크를 한다는 뜻이고요. 형광등도 같은 원리입니다. 형광등 안에 그 형광등 전구 내벽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자외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자외선이 형광물질에 닿으면 가시광선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빛이 나는 거죠. 그런 원리가 형광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이죠, 빛. 그래서 이 가시광선에서도 파장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곤 하죠.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친구가 보라색, 에너지가 가장 짧은, 그러니까 파장이 제일 긴 친구는 빨강색, 이제 무지개라고 생각하시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또 보시면, 빛이니까 대부분의 강압기기, 뭐 컴퓨터 모니터라던가 전구 뭐 이런 친구들 할 때 가시광선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의 빨강색보다 파장이 더 긴 친구가 이제 적외선인데요. 보통 이 친구는 열작용을 주로 한단 말이야. 열작용.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라 그러죠. 온도를 재는 도구잖아.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측정을 해서 사람의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리모컨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리모컨 버튼 누르면 빨간불 띡띡 나오잖아. 근데 나올 땐 빨간불인데 진행될 때는 적외선으로 파장이 길어지면서 나와서 사람 눈에 보이진 않는 겁니다. 얘네들은 언제 생성이 돼요? 원자 안에서 전자가 궤도 옮길 때, 전이를 할 때 발생이 되는데, 자외선 같은 경우는 라이먼 계열에서, 가시광선은 발머 계열에서, 적외선은 파신 계열이었죠. 이렇게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면 마이크로파라고 부르는데요.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 마이크로파의 파장이, 진동수가 물을 진동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물을 진동시키기에 적합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진동을 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용은 이제 통신.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파장이 길잖아.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잔잔하는 건 전파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막 피해서 가니까 먼 곳까지
이 녀석을 보낼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통신장치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제품 속에 전자를 진동시킬 때 발생이 되고요. 마지막 라디오파. 이 친구는 마이크로파보다 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완전 장거리 통신 또는 이제 GPS에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전선 안에 있는 전하가 가속될 때 생성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대부분 암기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